네. 강의 이제 녹화할 거고요. 네. 1 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 내용이 쪼끔 많기 때문에 쪼끔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학생 부모님보다 학생보다 부모님이 많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이 와야 좀 이게 뭔 말인지 쪼끔 더 와닿고, 그리고 솔직히 애들 공부하는데 지가 공부해야지 부모님이 오는 거 진짜 대부분 부모님이시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더 궁금해 가지고 '와 나 여기서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정민 강사라고 하고요. 네. 나중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 재원생들은 볼 수 있게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올리진 않을 거고요. 왜냐면은 올렸을 때 문제가 된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 너무 공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뭐 딱히 뭐 사교육 그런 거 별로 이제 딱히 안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공과대학 건축학과긴 한데 어릴 때부터 꿈이 학원 선생님이었죠. 어쨌든 네 공과대학에 현역으로 들어갔고, 기숙사 일반고, 그때는 제가 자사고가 없을 때죠. 그래서 기숙사형 일반고 남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우 좋은 내신과 매우 좋은 수능 성적으로 수시를 어차피 한 장 써도 한 장 붙고, 만약에 한 장 써서 서울대를 떨어지면 어차피 정시로 서울대를 뭐 압도적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시 한 장 써서 한 장 붙어서 서울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1 학년 때부터 학원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발표 나기도 전부터 학원 수업이랑 과외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 경력은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군대 가서도 뭐 이제 저는 카투사였는데 미군 원사들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발이 돼 가지고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는 뭐 선생님으로 뉴질랜드에 1 달 동안 뭐 가르치기도 했고, 뭐 어쨌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가르쳤다. 뭐 캐나다 경시대회 뭐 아니면 한국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시험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해운대고 가르치는 거는 올해면은 9년 차에 접어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할 거는 어 이제 어떻게 출제되냐 해고 시험이. 중학교 때는 그냥 일품 많이 하고 최상위 수학하고 A급 수학 몇 번 풀었으면은 어차피 A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A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인데, 아마 근데 올해 A 안 뜬 애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는 센텀고랑 해강고 뭐 등등 이제 많은 해운대 지역의 중학교에서 A 비율을 40% 정도 줬는데, 올해는 제가 학교 알림이 보니까 25% 에서 30% 정도 줬더라고요. 네. 17% 준 데도 있었고, 어쨌든 좀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너무 A 많이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작년에는 A 받았는데 올해 만약에 A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아마 한 20% 에서 한 40% 대의 어떤 학생이 아닐까? 이제 등급상으로는 한 3-4 등급 대의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실력으로만, 왜냐면 뭐 이 학교가 뭐 중학교가 이 기조를 뭐 어디서 많이 출제했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완전 상대평가고, 그다음에 이게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출제 시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수능 물리 하는데 뭐 대학교 수준의 막 양자역학 이거 공부해 봤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고 애들이 수능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 않죠.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영역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과거 애들이 수학이랑 과학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기조 분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뭘 공부할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까? 요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이제 시험을 치는 거고, 중학교 때 이제 장난처럼 그냥 A만 받아야지 하는 거랑, 고등학교 때 진짜 대입에 직결돼서 공부하려는 애들끼리 모여 가지고 '진짜 나 공부해 볼까?' 이거랑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뭐 뻔한 이야기들 말고 가급적이면은 진짜 실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 드릴 텐데, 공부를 할 때 특히 해운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2 학년 2 학기까지를 버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할까? 쪼끔 욕심은 욕심대로 가지되 내려놓을 거는 적당히 내려놓으면서 길게 가야 된다. 그리고 2 학년 2 학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 건데 그걸 버텨야 된다. 요 생각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생각보다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다룰 때 생각보다 멘탈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애는 멘탈이 약한데요. 그러면 그 멘탈을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애는 너무 여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솔직히 요새 말로 알바냐, 뭐 수능 평가원장이 학생들 그 멘탈 약한 거 알바냐, 뭐 그냥 평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내신 등급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결과가 잘 나오면은 되는 영역이 되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매번 결과 등급이 나올 거예요. 특히 현대고는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결과 나오고 기말고사 때 결과 나오고 뭐 사설평가원 사설 문제집 치면은 결과 나오고 모의고사 치면 결과 나오고 등수 쫙 나오고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수도 나오고 그럼 쌤들이 나와가지고 너 수행평가 몇 점인데 왜 이래? 너 왜 이래? 학원 와가지고 학원 쌤한테 깨지고 엄마한테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애들한테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매우 중요할 거고 멘탈 관리도 매우 중요할 거고 그리고 특히 청운고 포철 뭐 해운대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외로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소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1년에 한두 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애들이 1년에 한두 명이라 해도 1, 2%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는 케이스까지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애들을 몰아붙일 거다. 학생들은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될 거고 부모님께서는 네, 이런 점들 적당히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초 개념서 뭐 이런 거 의미 없을 거고 기본 개념서. 자, 만약에 우리 애가 이제 수학의 바이블 이제 한두 번 봤다 이러면은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보통은 어디까지 끝내고 오냐면 기초 개념서는 안 풀 거고요. 기본 개념서는 한 권쯤 풀 거고요. 정석 기본 정석이든 아니면 바이블이든 한 번쯤 봤을 거고요. 유형 문제집은 한 권쯤 봤을 거고요. 보통 센을 많이 봤겠죠. 딴 거 안 풀고. 심화 개념서는 실력 정석이나 마플 교과서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충분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급 개념서든 중급 문제서죠. 중급 문제집. 1품이나 내신 고쟁이 둘 중에 하나만 봤어도 지금 레벨에서는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심화 문제집에서는 여기에 있는 적혀 있는 문제집들은 가능하면 다 풀어주는 게 그래도 그 한 2, 3등급 안에 진입을 하려면 네, 하이퍼 정도는 안 풀어도 되겠지만 이 정도를 다 풀면은 그래도 2, 3등급 안에는 진입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출 문제집은 여기에 있는 거를 한 권만 풀든 두 권을 풀든 한 권을 두 번 풀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두 권쯤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당부할 말씀드렸고요. 자, 방금 제가 대충 요거 보면서 뭐 갑자기 막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벌써 해버렸는데 보시면은 뭐야 이게 뭐 우리 애는 어느 정도인데요. 뭐 다 각자 이렇게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로 적당히 빠르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고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달이 안 나긴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때 막 비교우 받는 애들도 해고에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도 이 정도의 학생들한테 많이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정말 많이 해줍니다.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하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좀 이따가 왜 올바르게 공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네, 일단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 밑에 차이스토리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올림포스나 수력 충전 이런 것부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A 겨우 받고 이제 수학 상 본다 그러면은 이번 겨울 방학 때 빨리 1품을 푸셔야 됩니다. 밑에 이거 참고하지 마세요. 빨리 1품이랑 수학의 바이블을 봐야 됩니다. 수학의 바이블이랑 1품을 진짜 빨리 봐야 됩니다. 네. 개념서만 한 권 봤다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바이블 1품 빨리 봐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 더 남는다 수원 수투할 생각하지 말고 수학 상하 1품 바이블 봐야 됩니다. 수학 상하를 두 바퀴 돌렸다. 그러니까 두 바퀴쯤 돌렸으면은 보통 이제 세 권 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서랑 센 정도 한 바퀴 돌 때, 두 번째로 돌릴 때는 고쟁이를 받거나 1품을 받거나 실력 정석을 받거나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번 방학 때 세 번째를 돌릴 거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이제 수원수 진도 나가는 것도 이미 늦었어요. 이거 11월, 12월에 했었어야 됐고 1월, 2월 달에는 블랙라벨도 하지 마십시오. 마더텅을 두 번 보시죠. 마더텅. 네, 마더텅 두 번 보고 블랙라벨 뭐 한 번쯤 뭐 보는 것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플래티넘이랑 마더텅 두 번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진도를 수투 미적 정도까지 했고 수상을 한 세 권 정도 풀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 2월 달에 이런 거 자사고 부교재 같은 거 기출킬러 TOT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 2월 사이클에는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랑 수학 상하 그 다음에 1품 수학 상하 이렇게 총 4권을 돌릴 거고 추가적으로 블랙라벨, TOT, 플래티넘 뭐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집들에서 4-5문제 정도씩 올림퍼스 고난도 같은 것들 4-5문제씩 단원별로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주제별로 가르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은 보통 물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야 이 정도 했다고 해서 1, 2등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3등급 뭐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얼마큼 공부했을 때 몇 등급이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쯤 공부했다. 그러면 그다음 이번 방학 때 뭐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화 기준으로 한 5건에서 7건 정도 했다 하는 애들은 그 미적까지 다 보고 미적까지 한 2바퀴쯤 돌리고 수상화를 한 5건에서 7건 정도 했다. 그러면은 딱 요 정도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네. 뭐 이건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미적 기준으로 수능 쳤을 때 거의 100점 받는다. K모드 했다. 그러면은 요런 리스트들을 해주시면 요런 리스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크죠. 아까 다시 가볼게요. 이 정도 공부해서 해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이제 수학상을 봤다 이 정도가 있고,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예를 들어 요 정도 공부한 애들이 요 정도 느낌의 혹은 요 정도 느낌의 애들이 이제 방금 전에 이미 이 정도의 애를 이기려면은 그냥 하루 이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는 힘듭니다. 네, 그냥 대놓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이번에 예비고3 올라가는 저희 제가 가르치는 해고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그 전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5등급 이하, 5, 6, 7, 8, 9등급 중에서 2등급 이상을 한 번이라도 받은 애들. 그러니까 종합 2등급 말고 그 중간기말 예를 들면 뭐 땡 학년 땡 학기 중간고사 한 번이라도 2등급을 찍어본 애가 있으면 혹시 알고 있니? 했더니 애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전교에 2명 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5등급에서 9등급 값이 중에 애들 중에 2등급 한 명. 그러면 7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2명 나올까 말까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 9등급이면 70명이 넘을 텐데 걔네들이라고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2등급상까지 올라가는 2등급 맛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내는 한 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나온다. 네. 이거 왜 자랑 말씀드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랑이거든요. 제 학생이었고 5등급 나왔었다가 이번에 2등급 문 열었습니다. 0.1점 차이로 2등급 받아가지고 1등급이었는데 그쵸? 1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만큼 힘들다. 네. 정말 눈물 줄줄 흘릴 정도로 힘들다. 네.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릴 건데 요거는 위에 사진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고요. 밑에 사진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 2년 동안 풀이를 실제로 진행했던 그 시험지들에 대한 거고 제가 직접 진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문제집을 제가 실제로 다 풀어보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기말, 2학기 중간기말, 2학년 1학기 중간기말 해서 쭉 2학년 2학기 기말까지 이만큼 다 실제로 제가 다 풀어보고 풀이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8 해주시면 되겠죠. 그만큼 제가 많은 자사고 여기 보면 뭐 포철, 뭐 해운대고, 뭐 서울의 휘문고, 세화고 이런 자사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적당히 이제 학교 내신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출제 기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 때 수학 상하를 나가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조금 다른 게 서울권의 자사고들은 1학년 1학기 때 상, 1학년 2학기 때 하,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2학년 2학기 때 수학 2, 3학년 1학기 때 미적이 돼요. 그래서 학기 2개를 어떻게든 1학년 1학기 때 다 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해고는 필연적으로 1학년 1학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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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셉니다. 애들 입장에서도 빡세고요. 진도도 일주일에 거의 중단원 하나 이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학교쌤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개념 뭐 이런 공식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킬러 문제 가볼까? 뭐 이런 식입니다. 매우 진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1학년 1학기 때 수행평가도 갑자기 엄청 많아지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챙겨야 될 것도 많죠. 보통은 중학교보다 동선도 더 꼬이죠.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도 많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수학 상하를 같이 나가요. 영어 외울 거 많고 국어 외울 거 많거든요. 해고가 이상하게 국어가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영어도 단어가 너무 외울 거 많이 주고 그래서 이상하게 시간이 없어요. 특히 수행평가. 그렇죠? 근데 수학 상하에서 시간을 이렇게 두 과목을 뽑아먹다 보니까 1학년 1학기가 이상하게 바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1학년 1학기 때 애들이 어버버 하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꽤 여유롭게 가야 된다. 수학 독후감, 수학 책들 한두 권 정도 그냥 미리 좀 읽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뭐 독후감 쓸 때 뭐라도 건덕지 잡아가지고 이제 그쵸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고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보통 다른 학교는 이제 50분 동안 치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고등학교는 객관식 플러스 단답형이 60분 동안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좀 2교시 쉬었다가 3교시 때 서술형 30분 이렇게 또 칩니다. 그 중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부교재 연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 올해 중간기말 중간기말 리뷰를 이렇게 뭐 블로그든 카페든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봤더니 카페에 올려놓은 글이 벌써 5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들을 찾아봤더니 그 해운대고 관련 글만 100개를 넘게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리뷰 글들 제가 하나 잠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수준까지 제가 분석을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작년 중간고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 제가 분석을 할 때 뭐 총평 누구누구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를 했고 몇 번이 어렵고, 그다음에 서술형은 이제 오답 기준표 어떻게 적었는데 어떻게 적은 애들은 몇 점을 감점 줬고 어떻게 적은 애들은 통째로 감점 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1등급 컷, 2등급 컷 이렇게 다 적어놨고, 그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놓고, 그다음에 주요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제가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0 실제로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 건 2017년도부터고요. 해고 가르친 건 올해로 9년 차 되니까 이 정도로 거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 제가 다 풀어서 분석이 다, 적어도 저희 서버 안에서는 분석이 되어 있고, 블로그에도 이래저래 찾아보면은 학교에서 전화 가지고 내리라고 한 거 말고는 거의 다 분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최근에 쳤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기출 분석까지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대충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고 객관식이 이렇고 서답형이 이렇고 주요 문항이 이렇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이 정도, 난이도 엄청 어려운 게 3문제나 나왔다, 뭐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게 6문제나 나왔다 이런 건데, 그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고에서는 최상 난이도의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고 나와봤자 한두 문제, 그리고 중상 정도의 문제가 대부분이고 중하 난이도의 문제가 교과서 레벨의 문제들이 그래도 많이 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운대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 난이도 중하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별로 많이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천천히 공부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 생짜 개념 원리부터 봐야 되는 애들이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7등급 선 애들이, 그렇죠? 점수가 10점대면 7등급 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20점대가 되면 6등급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하위권에 대한 그 시험적인 배려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수학 상하 정도는 한 바퀴를 돌고 들어가라. 아니면은 진짜 웬만하면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수학 상하를 다 안 돌렸으면. 자, 그래서 이 정도 각오를 하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고사 치고 나서 우리 애 왜 이렇게 망쳤냐 이걸 가지고 막 애 잡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미리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무슨 이제 문항 분석, 유사 문항 부교재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블로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적당히 해놓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비슷한 유형이죠 해가지고 유사 문항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그 1학년 2학기 부교재입니다. 1학기 때는 부교재가 일품 바이블이었어요. 2학기 부교재가 이제 바이블 고쟁이였는데 부교재에서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폰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잘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네, 이 정도, 그죠? 네, 굉장히 똑같죠. 1번 문제, 2번 문제, 2부터 200까지의 짝수 중에서 2부터 100까지의 짝수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A1의 합은 A50의 값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흡사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같은 유형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같은 문제죠. 이거는 그냥 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부교재가 바이블이랑 고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고쟁이 안에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온다. n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시그마, n세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시그마, 이런 식으로. 6번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2,000을 10만으로 바꿨다는 거 말고는 똑같죠. 이것도 사실 이게 문장을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만 바꿨을 뿐이고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죠. 그냥 똑같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제외, 12번, 13, 14 제외. 자, 그러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쳤던 거 기준입니다. 1, 2, 3, 4번은 매우 쉬운 거였고 그냥 완전 교과서 수준의 쉬운 문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5번. 아까 몇 번까지 있다 했죠? 16번까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문제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이. 심지어 킬러 문제였던 15번까지도. 이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봤는데 2학년 때도 킬러 문제 똑같이 부교재가 기출문제였거든요. 이때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쟁이 바이블, 바이블 너무 쉬운 교과서, 고쟁이 바이블, 바이블, 고쟁이 바이블, 고쟁이. 그래서 13번, 14번도 학교에서 요 문제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13번에 자작 문제, 16번에 경북대의대 수리논술 변형한 거 16번. 자, 지금은 이제 서술형 말고 요 문제들 보면은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낸다고 했던 거랑 그 부교재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내는 거 아니냐?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좀 다르게 다르게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 맘대로. 왜냐면 학교 쌤이 내는 거니까. 근데 볼까요? 이때도 바이블 고쟁이, 바이블 고쟁이. 요거는 올림퍼스 고난도. 자, 고쟁이 외부 교재 두 문제죠. 바이블 고쟁이 세 문제, 수능 특강 외부 문제. 고쟁이 고쟁이. 요 기출 문제 고쟁이였어요. 그다음 요때 그 절대 등급도 부교재였거든요. 그럼 결국 또 외부 문제는 세 문제, 세 문제. 요때는 굉장히 심각하죠. 고쟁이 쭉쭉쭉 해서 13번 학교에서 낸다 했던 거, 요 문제 낸다 했던 거 그대로 낸 겁니다. 그거 말고 요거는 그냥 100%예요. 그냥 단답 2번까지 16문제 맞죠? 100%가 부교재와 학교에서 낸다 했던 거에서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계율이 낮은 거 두 개를 처음에 갖고 왔어요. 다시 말해서 4문제 정도가 딴 데서 냈으면 많이 나온 겁니다. 딴 데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연계율이 높으면 100% 연계고요. 요것도 보세요. 바이블, 고쟁이 바이블. 맞죠? 요거는 심지어 서술형까지도 고쟁이 바이블에서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조가 2017년도부터 적어도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채팅 한 번만 받을까요? 제가 지금 초콜릿을 입에 넣어버려가지고. 첫 번째는 요건 제가 일부러 문제가 될까봐 그 타이핑을 안 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 너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해운대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사고 중에 사람들이 막 수준 많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위권 애들만 보면 수준이 별로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잘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다 막 서울권 자사고 다 푼 거 보셨죠? 거기 애들이랑 비교해도 밀리지가 않아요. 되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위권이 굉장히 약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맨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중난이도에서 하난이도 요 정도까지가 굉장히 배려가 좀 적습니다. 시험 안에서. 근데 중하위권 애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학교에서 배운 거에서 다 냈잖아.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냈잖아. 그러면은 최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수업 시간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시험이 되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1학년, 그러니까 작년 1학년의 경우에 윤주민 선생님이랑 정원영 선생님이 학교 이제 1학년 수업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수학 담당이셨고,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 1학년에 전상훈 쌤, 황강 쌤인데, 근데 그 선생님들 재작년 뭐 조찬미 쌤 있었죠. 전상훈 쌤이랑 어쨌든 이상봉 쌤이랑 어쨌든 그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는 이제 고민이 있어요. 최상위권 그러니까 연계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최상위권 애들 수업 시간에 다 아는 거라고 잘 안 듣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잘하는 애들 어머니랑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야, 학교에서 고쟁이랑 바이블을 내? 왜 이렇게 쉽게 내지? 근데 하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고쟁이를 어떻게 문제를 품? 고쟁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을 다 수업을 땡기려면은 그런 식으로 연결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망고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학교 시험 어렵다는 걸 좀 적당히 어필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이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내는 게 출제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뭐 문제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놀랍게도 연계율이 높일수록 애들이 주어진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고 애들이 초반에는 이럴지언정 이제 어쨌든 2학년 2학기까지를 내신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든 내신 고쟁이급의 문제들 그리고 기출 문제급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냅니다. 중위권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해고 6등급, 7등급 애들 입장에서 고3 올라가기 전까지 미적분 내신 고쟁이랑 고3 자기스토리가 한 번이라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고3 때 수능으로 어떻게든 비벼볼 만합니다. 어떻게든 비벼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6, 7등급 애들도 1년 열심히 고3 때 공부해가지고 인서울 혹은 서울대 혹은 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진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얘네들이 해고 6등급? 뭐 공부를 얼마나 못해서 6등급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고쟁이 한 번은 풀고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고 기준에서 2등급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3 때 솔직히 도전해볼 만하죠. 그 정도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학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어, 좀 쑥스러운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신입생 140명, 뭐 160명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절반은 고쟁이를 왕창 혹은 일품을 왕창 풀고 진입을 할 건데, 그러면 1등급 컷이 100점 아니냐? 어, 네, 실제로 100점이죠. 네, 실제로 100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3등급 컷, 4등급 컷도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생각 외로 애들이 그 풀었다고 하는 게 푼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생각 외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실수가 굉장히 타격이 커집니다. 좀 이따가 과거랑 비교를 하겠지만은 실수가 굉장히 큰 학교가 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고와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고도 마찬가지로 그 구성 자체가 최상급 문제 두세 문제와 나머지 고쟁이급 이하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인고랑 지상고는 안 그렇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해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위 문제 3문제, 나머지는 그 일반 그냥 학교 부교재 수준이에요. 최상위 3개라는 게 나와봤자 3개라는 겁니다.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서울권 자사고인 휘문고가 비슷하게 출제를 하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저희 카페에 가보시면 휘문고 그 기출문제 제가 올려놨는데 보통 10번이랑 18번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2등급이고요. 18번 하나만 맞추고 다 맞았으면 1등급일 겁니다. 100점은 없을 겁니다. 네.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완전 최상위급 문제를 한두 개 내가지고 다 맞추면은 혹은 한 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고 2개 틀리면 2등급이고 여기서 실수를 하나 더 했다? 그럼 어떻게 해도 2등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공부를 해가지고 최상위권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수학 상하를 5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조금 우월 전략,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왜냐면 수능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난이도의 분포로. 그러면 그때 다 그랬잖아요. 킬러 문제 차라리 2개 버리고 나머지 검산해가지고 실수 안 하는 전략이 훨씬 우월 전략입니다. 그쵸? 그리고 해고도 그렇고 뭐 이런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현학적인 아이디어로 풀리는 문제는 안 냅니다. 웬만하면 안 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수학 상하를 한 5건 봤다. 그러면은 웬만한 문제는 본인 머릿속에 대충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를 봤는데 딱 봤을 때 엄청 어려워 보여.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한 1분쯤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버려요. 차라리 검산하는 전략이 조금 더 우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위험한 말입니다. 이 위험한 발언이. 왜냐면 이 기조를 안 내면 끝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네. 안 내면 그냥 열심히 잘 풀면 되죠 뭐. 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요런 전략들을 좀 알고 해야 됩니다. 해고도 그렇고 대부분 실제로 이번 수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위권 준킬러급 문제들에서 계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답을 구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올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킬러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1등급 컷이 98점이었나 100점이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러면 야 이거 너네 풀었니? 했더니 못 풀었대요. 근데 어떻게 다 맞췄냐? 했더니 이거 잘 안 풀려서 그냥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조건 중에 뭐 서로소 조건 있었는데 그거 맞추는 거 대충 대입하니까 답 이거밖에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해서 다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답을 구하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고도 그렇고 일반고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출제 오류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왜 안 풀리지 막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 옳은 거야. 그럼 누가 구제해 줍니까? 구제 안 해주거든요. 그냥 넘겨야 되거든요. 빨리 넘기고
딴 거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전략들, 그러니까 실제로 요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실제 수학 실력이랑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연계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답 구하는 연습하기, 뭐 오류 문항 있을지 머릿속에 항상 유념해 두기, 뭐 너무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이런 것들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도 필요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고에서 1학년 기출이에요. 자, 이 문제 봤어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보고 여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하위권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중하위권들을 보면은 아유 어렵겠거니 어차피 나 못 풀 거야. 자존감 완전 바닥인 거야.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 그 처음에 한 줄만 적었어도,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뭐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 줄만 적었어도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이게 서술형이 배점이 엄청 커요. 근데 부분 점수 1, 2점이라도 받았으면, 왜냐면 이거 만점 받은 애 전교에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아무도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잘 풀어가지고 저희 애들이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적어가지고 1, 2점이라도 받았고, 그리고 중위권, 중상위권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적어가지고 3, 4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안 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다른 거 넘기는 것보다 이거를 빨리 쓸 만큼 쓰고 포기하고 다른 거를 제대로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그 고등학교 KMO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걸 학교 시험에서 냈어요. 뭐 어떻게 맞춥니까 애들이.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뭐 저희 해고쌤인 차민규 쌤이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편하게 심플하게 풀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교에서 요 정도 풀이를 한 애들은 일단 아무도 없었다. 네. 요건 이제 제가 풀어봤던 거고, 요거 차민규 쌤이 했던 훨씬 간단하게 풀어내셨죠. 실제로 요런 식으로도 길게 돼요. 근데 서술형 아까 30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긴 문제를 4문제씩이나, 그러니까 1, 2, 3번은 뭐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적당히 짧았겠죠. 어쨌든 이거 언제 다 푸는가 빨리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건들 수 있는 데까지만 건들고 부분 점수를 빨리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도 제가 카페 이렇게 혹은 카페든 아니면 이제 애들한테든 풀렸던 문제인데, 아까 전에 해고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적당히 기출 부교재에서 완전 100% 그대로 내가지고 쉬웠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정해진 스타일의 정해진 수준의 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실수 없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컨셉별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도 해운대고 1컷 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거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중간고사 1등급 컷 보십시오. 98이에요. 그러면 객관식 하나 틀리면 무조건 2등급이란 소리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아까 전에 막 뭐 온갖 거에 잡아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오답을 때릴 건데, 만약에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하나 맞춘다고 해도, 그쵸, 이게 이거 틀려버리면은 조금이라도 감점을 당하면은 무조건 2가 떠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보십시오. 중간기말 수행이 다 100점을 받아야 1컷. 이때 서술형 1점 감점인가 요까지가 1컷이었고, 객관식 하나 틀리고 완전 쉬운 배점, 그러니까 막 3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7, 100, 100 받으면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쉽게 나올 때는 이 정도까지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어떤 수학적인 실력, 지금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제 학기 중에는 부교재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야 됩니다. 부교재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1등급 받는 애들을 보면은 보통 부교재를 4번 정도 풉니다. 네. 4번 정도? 그러면은 1학년 1학기가 부교재가 수학 상하인데 바이블 1품 해가지고 4권이잖아요. 그러면 부교재,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16권을 푸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복적인 거는 빨리 풀리겠지만.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것도 보면은 킬러 문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자작 문제랑 킬러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12문제가 거의 20분 안에 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 40분 동안 실제로 실력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제낄 문제 제끼고 풀 문제 풀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게 어려워 보이면 차라리 앞에 거 검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단은 1등급에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너무 상세한 전략은 제가 저도 네, 사실 이거 다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49분이나 계시는데, 솔직히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은 뭐 해봤자 30명 안 될 거고, 저희 학원에 40명 정도까지밖에 못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나 어차피 엄청 경쟁자가
예비 경쟁자가 될 뿐이들이기 때문에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엄청 빡세게 이제 분석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 저는 이제 영떨 과떨 이런 말 자체를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과고랑 해고는 그러니까 과고 영재고랑 해고 자사고 일반고들은 시험의 목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까 이렇게 적당히 언급은 했지만 과거는 실력을 기르는 거고 해고는 결국에 수능 잘 치기 위한 어떤 내신을 열심히 하면은 수능을 잘 치게 될 거야. 요겁니다. 저도 모의고사 제일 잘 봤을 때가 500만점에 498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 들어서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해고 이제 뭐맨 위에 애들 이제 의대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차피 실수 하나 하면은 쭉 미끄러져요. 진짜로. 결국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능 수학에서도 생각해보면 이미 지금 미적분 기준 수능 쳤을 때 1, 2등급권 되는 애들이 2등급권까지 되는 애들이 대충 한 1등급 실제 1등급 인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수능을 쳐도 웬만한 사람들 다 이길 만한 웬만한 고3들 다 이길 만한 애들이 해고 1학년에 대충 7명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1등급 인원보다도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걔네들끼리 이제 그럼 최상위권 애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게 사실은 수능에서도 뭔가 이렇게 교훈을 줘야 됩니다. 이 내신에서 실수 안 하기, 그 다음에 너무 쓸데없는 거 공부 안 하기. 왜냐면 수능에 말도 안 되게 쓸데없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변별은 변별대로 주고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대로 잘 들어야 되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어 뭐 이렇게 수능에도 도움이 돼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내신이란 게 그런 거예요. 수능이랑도 비슷해서 평균은 50점대, 40점대인데 최상위권 애들은 완전 100점 언저리에서 놀아야 되고 뭐 그런 연습들을 1학년 1학기부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영재고 뭐 등등 준비하던 애들이 그 떨어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막 3등급씩 나와버리는 애들도 많죠. 왜냐면 시험의 목표가 달라요. 과거는 그냥 계속 진도 나가고 심화 풀고 이게 맞는데 해고는 안 틀리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이상은 안 나와. 수능에서도 이거 이상은 안 나와. 해고에서도 이거 이상은 안 나와. 뭐 말도 안 되는 뭐 브라마 굽타 항등식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과거에서 나오잖아요. 해고에서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어차피 다 같이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할 이제 그 전략이라 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맞추는 거 노력하는 시간보다 실수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과목 간의 밸런스 맞추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향 자체도 뭐 그렇고 공부 전략도 그래서 과거랑 해고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라고 다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상위권 애들 기준으로 과고 애들이 해고 가서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고 가려던 애들이 갑자기 틀어서 해고 가는데 막 다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실수 2개 했는데 4등급이야. 뭐 이번에 제 학생 한 명도 너무 상처를 크게 받긴 했는데 딱 끝나고 매겨보니까 점수가 1등급 점수인 거예요. 완전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거는 서술형에서 일관적으로 뭐 하나 안 적어서 12점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3등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하던 그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네, 해고 내신도 보통 보면 그런데 근데 그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애가 뭐 혹은 학원이 혹은 뭐 뭘 안 해서 뭐 망해서 3등급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런 차이를 꽤 알고 계셔야 돼요.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상위권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해운대고등학교 기출문제 제가 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올해 매운맛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휘문고 기준으로 1등급 받은 애들이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해운대고 기준으로 1등급 받을 애들이 서술형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애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쉽대. 해고 기출이. 킬러 문제까지도 술술 풀리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쌤 이거는 왜 감점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감점을 시켰어 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저 몇 등급인데요? 2등급 후반.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애들도 멘붕이 오고 그럼 어떡하죠?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해. 일반고 가도 어차피 이런 식이에요. 최상위권 애들의 경쟁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번에 센텀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학기 중에는 그래서 학기 중에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돼요. 완전 어려운 문제, 기출 킬러들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업 중에 보통은 부교재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다룹니다. 수업 중에. 하지만 숙제와 애들의 공부의 대부분은 부교재로 가야 됩니다. 왜냐? 실수를 안 하고 빨리 열심히 풀고 실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해고 애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학원들 많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학원들입니다. 뭐 공감수학, 그다음에 하얀거탑, 그리고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수학학원들, 제가 언급한 수학학원들 정말 좋은 수학학원들입니다. 그다음에 미래탐구 안정 원장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고, 자하연 원장님, 네, 실제로 그 아들도 해고 보내셨던 엄청난 분이시죠. 그다음에 다원 큰날에 황성필 선생님, 황진영 선생님 올해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고를 어쨌든 엄청 훌륭하신 분이고, 황황수학 이거 이제 서브로 되게 많이 이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황황수학은 진짜 자료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엠학원의 서수령 대비 뭐 여기는 메인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것도 이제 뭐 많이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제가 방금 언급한 학원들이 이런 전략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 3등급권 애들이 이 학원들에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학원 언급하면서까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전략이라는 게 아예 딴소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한테 맞는 전략 세상에 신비한 초고수 선생님이 있어서 이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해고 갑자기 1등급이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학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뛰어나고 부산에 있는 쌤들 중에 진심으로 저는 거의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애초에 뛰어나면서 노력하는 쌤이 잘 없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긴데, 근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저한테 해서 기본적으로 손해는 안 보는 전략이에요.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엄청 잘 본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최상위권의 싸움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도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뻔한 내용이죠. 서술형 공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서술형 이제 애들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다 사진 찍고 뭐 첨삭해 이거 다 확대 보면 다 첨삭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제가 일부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런 거를 한 2,000장 정도 합니다. 2,000장 정도. 네. 문제로는 10,000문제 이상 이렇게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 선생님 제외하고 저랑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학원 행정쌤 제외하고 제 조교, 그러니까 저랑만 일하는 조교가 4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한과영 출신, 카이스트, 그다음에 동의대, 한의대 정시 차석한 조교, 그다음 부산대 수학교육과 이 정도 되는 뛰어난 이제 제 전 제자들 혹은 뭐 선발을 통해서 이제 나온 조교들까지도 저랑 같이 하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잘 적었다고 해도 엄밀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 말이어도 요거는 혹시 감점당할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매우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저희 학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학생이 답지 보고서라도, 왜냐면 답지는 거의 서술형이랑 매우 흡사하니까 서술형 연습을 매우 잘 해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기 화면에서처럼 서술형 채점 기준이란 게 있어서 답 맞다고 다 만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문제는 여기 지금 띄워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번에 서술형 학교쌤이 인정한 전교 1등입니다.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유일하게 30점 만점 29점을 받은 학생. 그 학생의 이제 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똑같이 적으면은 만점 나온다. 이런 이제 어떤 데이터들, 서술형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서술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좀 아는 사람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네. 그리고 실수 패턴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애들 누구누구 틀린 것만 다 사진 찍어서 너는 꼭 보면은 삼각함수에서 변환할 때 틀리네. 넌 꼭 보면은 문제 막판에 이 안 곱해서 틀리네. 애들마다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네, 이런 것도 하고 킬러 문제들 잡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킬러 문제 잡는 방법들도
해고에서 나왔던 아까 전에 이제 경북대 의대 수리 논술, KM 문제들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적당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신기하게 또 맞춰내는 애들이 너무 많죠. 그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해놓고 뭐야 이거 맞춰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알렸다가는 저희 학부모님들 오히려 뭐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까지로만 하고 뭐 별거 없습니다. 평소에 학원 선생님이 그냥 수업 준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 고등학교 가르치는 좀 적당히 잘하는 선생님들끼리는 정보들을 많이들 공유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진짜 분석해야 되고 이런 게 양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거고. 네.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일종의 썰 풀듯이 조금 진행을 해 볼게요. 요 정도까지 일단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잠시만요. 대충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실제로 한 거 400개? 400개보다는 많을 거예요. 이게 400개밖에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분석을 아예 많이 했다, 제가. 요거. 해운대 고등학교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게 주변에 해운대 주변에 이제 학교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제가 조사를 한 건데 보통은 학교 레벨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줄어듭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표준 편차가 뭐냐면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의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4까지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2개 틀리면 막 7등급, 8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자, 근데 해운대고는 표준 편차가 너무 높죠. 뭔 말이냐면 최상위권 애들은 너무 잘하고 최하위권 애들은 너무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최하위권 애들은 개념 원리도 힘들어요. 수력 충전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농담 아닙니다. 7, 8, 9등급은 수력 충전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해고 들어가면 AC 2반이 있고 BDF반이 있어요. 학교에서 나누는 거, 학원 말고요. 학교에서 나누는 거. 그래서 이제 BDF반 같은 경우는 센 정도밖에 못 풉니다. 네. 내신 고쟁이 정도를 시험 때까지 부교재를 한 번 정도 돌릴 정도로 공부한다고 보면 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내신 고쟁이가 어려운 책이에요. 여기 이제 해고 가는 애들이 내신 고쟁이를 장난처럼 줄줄 풀어내니까 이게 우스운 책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매우 큰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위권이 상위권 되기가 정말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막 21년 1학기, 22년 1학기 그다음에 연도별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놨죠. 그래서 보면은 연도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표준 편차가 매우 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12.2 요거는 뭐 할 말이 많은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적당히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는 이제 센텀점이랑 제니스점에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3월 달 되면은 해운대 고등학교 점에서 이제 해고 바로 앞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해고 지하철역보다 훨씬 가깝고 애들이 타는 버스 정류장보다 가까워요. 예. 거기에 그냥 해고 애들 수업 들으라고 저는 이제 길바닥에 왜냐면 제가 옛날에 뭐 사교육 그런 거를 많이 안 받았다 보니까 길바닥에 시간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다 이제 해고 애들 수업 들으라고 차려놨고요. 많은 뭐 많은 문의는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어차피 거의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다 마감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학원 포함해서 1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제 애들이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고 점점 갈수록 학원의 개수를 줄입니다. 그게 맞아요. 진짜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다들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뭐 STN 가라, 14파운드 가라, 아이작 가라, JRP 가라, 뭐 하얀 거 다 국어가 짱이다. 뭐 아니면 대치체 국어학원, 뭐 무슨 국어학원, 젤리 국어를 가라. 뭐 이제 해운대 고등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들만 해도 일주일에 어차피 학교에서 이제 많이 빼줘봤자 2번 빼주잖아요. 물론 더 빼주는 쌤들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학원 쑤셔 박아 놓으면은 애들이 자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수행평가도 많은데 학교 이렇게 바이블 뭐 고쟁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자습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차피 많은 애들이 많은 학원을 다닐 겁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학원을 다니면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치든 못 치든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학원 선생님이 요렇게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요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과목별 전략이 명확히 짜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학원에 얽매이지 않고 사교육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해고 다니는 1 학년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2 학년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2 학년 애들의 경우에는 그 전교 그러니까 대충 애들이 생각하는 10등 정도까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2 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걔네들 중에서는 학원을 안 다니는 애는 없었다. 그리고 수학 기준입니다, 수학 기준. 그리고 그렇다고 두 개를 병행하는 애도 그렇게 많이는 없다. 과외랑 학원이랑 병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1 학년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번 1 학년 제가 좀 말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이게 워낙 네. 그리고 해고 보면은 그 너무 말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항상 하지만 어 네. 그 그렇게 좀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작 뭐 여기서 유명한 땡땡 선생님, 땡땡 선생님 보면은 다 열심히 하세요. 되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야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뭐 말씀 주세요. 제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방금 1 학년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엄청 최상위권 애들 입장에서 그 이렇게 워낙 학원들을 쪼끔 이렇게 체인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그래요, 매년. 네, 매년 그래요. 해고 애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유명하대 하면 와 가고 저기 유명하대 하면 와 가요. 그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된 적이 있었고 다른 학원이 된 적도 있고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 어차피 똑같이 맨날 하던 대로 가르쳐요. 네. 어차피. 그리고 어 어차피 웬만한 이렇게 해고해서 잘하는 쌤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 너 이거 뭐야 서술형에서 이거 감점 됐대? 우리 애들 이거 감점" 이런 식으로 다 대충 이렇게 어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네. 실제로 특히 연말 됐을 때도 또 이번에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두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1 에서 4 등급까지 애들은 다들 아예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고2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 학년 위니까. 예비 고2 애들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는데 포인트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어떻게 지우는지 진짜 모릅니다. 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위에 이렇게 낙서가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비슷하고 가르치는 실력, 수준 저는 제가 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엄청 뛰어날 거예요 솔직히. 그 해고에서 유명한 쌤들 해 봤자 5명 언저리일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직히. 네. 다 엄청 프라이드 장난 아닐 거고 저도 프라이드 엄청난 사람인데 이제 근데 마법을 부릴 수는 없어요. 치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요거 강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네.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 가지고. 네. 네.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맞아. 여기서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맘먹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이 요런 식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3 등급까지 올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냥 평범한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주교재 있잖아요. 부교재 있잖아요. 부교재를 100%다 맞추면은 무교재를 100%다 맞추면은 어 3 등급이 나옵니다. 운 좋을 때는 2 등급도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강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중위권 애들은 정말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데 자 여기서 되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상하를 이제 보는 애들 입장에서 학원에 문의를 주면은 학원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부교재만 달달 외우게 만들 것이냐. 두 번째 차례대로 순서대로 공부를 시킬 것이냐. 근데 보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순서대로 공부하면은 해 봤자 보통 이제 중2 요거보다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중상, 상, 최상이에요 보통은.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얘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공부했을 때 중 정도까지의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치면은 점수가 얼마 안 나옵니다. 정직하게 공부를 시켰을 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몇몇 이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보나마나 올해도 5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면은 하루에 한 20통씩 전화가 올 텐데 진짜 한 일주일 동안 100통씩 옵니다. 1학년, 2학년 하면은. 왜냐면 이거 저 어차피 다 받지도 못해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순서대로 안 가르치고 예를 들면 고쟁이도 어렵다 했잖아요. 그 중위권 애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원리고 뭐 그냥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초를 해놓고 외우게 해야지. 그러면은 당장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점수가 살짝 오를지언정 그 쭉 망합니다 앞으로. 왜냐면 뭐 배운 게 있어야 뭐 네, 다음 걸 하죠. 수학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쓸데없이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진짜 10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걸 뭐 공부를 안 해서 왔는데 10점대 나와서 7등급이 나왔어요. 그렇게 안 받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냥 외우게만 만들면. 근데 그 근데 차례대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다음 이제 수상화를 한두 번 정도 돌렸어요.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고쟁이 막 애들 보면은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온갖 뭐 블랙라벨, 뭐 절대 등급, 뭐 하이퍼 난리가 납니다. 학기 중에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학기 중에.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한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고쟁이랑 바이블 정도가 그래도 중급 문제서 중에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요 정도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하고 자기는 킬러 문제 맞출 거래. 근데 정작 애들이 중급도 안 돼 있으면서 온갖 뭐 이상한 학원에 뭐 킬러 문제 다 맞추겠다 해서 온갖 책으로 뭐 절대 등급이든 뭐 하이퍼든 물론 겨울방학 때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학기 중에는 1등급, 2등급권 애들 아니면 1, 2, 3등급권 애들 아니면은 4, 5, 6등급권 애들은 고쟁이 바이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1, 2, 3등급권 애들은 가급적이면 네. 방학 때 수학 공부를 꽤 이래저래 많이 해가지고 학기 중에는 부교재 플러스 이제 최상위권 문제, 그러니까 감을 잃으면 안 되겠죠.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좋은 문제들, 네,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해고 이제 겨울 방학 때 수업할 때 제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 그냥 시중 교재 안 하고 제가 이제 직접 선별한 문제들 하고 네, 뭐 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실패 사례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 제일 많은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준비하던 애들이 해고 왔을 때 수학적으로는 너무 괜찮은데 어떤 뭐 서술형 대비를 못했다든지 실수 유도 문제 대비를 못했다든지 부교재를 많이 풀어야만 하는지를 몰랐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난 그래도 과거 준비했던 애인데 4등급이야. 실제로 4등급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어디서 꿀리는 애가 아닌데 4를 받았을 때 애랑 엄마랑 그 충격, 이거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냥 아예 많이 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다른 종류의 시험이에요. 성공 사례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면은 급해가지고 우리 애 이것도 시킬까요? 저것도 시킬까요? 학원 이것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돈으로 안심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을 많이 썼으니 뭔가 내 마음이 놓인다 이거지. 그 애가 지금 수상하 이제 한 번 봤는데 어떻게 그 이때까지 공부 많이 한 애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고 긴 호흡으로 어떻게든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놓지 않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아까 멘탈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부모님부터가 멘탈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치도 않은데 5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울면서 전화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울면서 상담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지 다 찢어져 있고 막 으아 하면서 다 찢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애들조차도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부모 애들이 물론 이제 부모님 말보다 제 말을 더 잘 듣겠죠. 근데 어차피 뭐 지 멋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를 옆에서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도 때려 죽여도 어차피 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괜히 제가 말렸다가 네, 크게 말리진 않는다 이거예요. 권고를 할 뿐이 저도. 그다음에 성공 사례를 봅시다. 자, 좀 아무런 이야기 말고 성공 사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대입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왜 논술 시장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큽니까? 1학년 때는 어떻게든 다 내신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수능 시장이 왜 재수가
왜냐면 보통 실패를 하기 때문이에요. 해운대고등학교 재수 비율이 그래도 많이 줄어도 이제 50% 아직까지 넘죠. 그 매년 발표할 텐데 올해 제가 모르는데 제일 높을 때 제가 80%까지 봤어요. 83%였나? 전국 1등 찍은 적 한 번 있잖아요. 1년인가? 예. 성공 사례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성공 사례가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공 사례는 1학년 1학기 때 되게 못했어요. 근데 진짜 2학년 2학기까지 꾸준히 오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등급 이하였는데 2등급을 한 번이라도 찍은 애가 전교에서 어차피 한두 명밖에 안 나온다. 네. 많이 나와봤자 5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몇 %입니까? 전교생 절반 대충 70명이라 치고 많이 나와봤자 5명이면 10%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얘네 그러면 일반고 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그 영역에서 열심히 하라고요. 왜냐면 3월달 그러니까 고3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해고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상위권 애들 엄청 잘하기 때문에 수능이고 뭐고 다 비벼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7등급, 6등급인 애들도 2학년 2학기까지 잘만 버티면 고3 때 수능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실력이 나와요. 실력이. 내신 고쟁이 하고 기출문제 1회독 하고 고3 진입하면은 웬만한 일반고 2등급 이상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성공 사례는 최종적으로 웃는 애들이 되게 많다. 이번에 설명회 해운대 고등학교 안에서 진행한 그때 윤주민 쌤이었나? 설명회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중복 빼고 26명이나 갔다면서요, 의대를. 물론 올해 센텀고 보면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가긴 했는데 올해 센텀고 수시로만 의대를 지금 5명 넘게 갔죠. 네, 뭐 대부분 이제 저희 학원생이긴 했는데 어쨌든 네.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어쨌든 그 애들이 생각보다 현역으로도 중복 없이도 의대를 되게 많이 가고 재수로도 20명, 26명 넘게 갔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중복 없이. 그러니까 중복 빼면은 50명 이상 그 의치안을 가고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사실상 인서울 말고 진짜 스카이와 의대, 의치안, 약수까지 합하면은 딱 재수까지만 하면은 거의 중복 빼도 70명 이상 제가 봤을 땐 갑니다. 그러면 전교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엄청 좋은 대학을 간다는 소린데 엄청 좋은 대학을 간다는 소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당히 버티면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2학년 2학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제발 눈앞에 유혹에 빠져서 이상한 문제 외워가지고 풀고 뭐 현학적인 거 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버티고 특히 1학년 1학기 지나면은 정시 파이터인데요. 정시 파이터, 정시 수업 뭐 1학년 해운대고 1학년이지만 우리는 정시다.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1학년 1학기 망했으니까 무조건 일반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고 가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남아 있으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무조건 하고 막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등급도 진짜 잘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3등급 받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아니고.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을 받은 애들 대충 누구 나오잖아요. 김땡땡, 뭐 땡땡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애들 중에 4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1학년 2학기 중간기말에서 총 4번의 수학 시험에서 다 1등급을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냐 물어봤더니 어차피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1등급 받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보통 계속 1.0대를 찍어내는 애들은 보통 말도 안 되는 어떤 운들과 그러니까 성격적인 운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마침 태어났더니 머리도 엄청 좋은데 선행도 엄청 빡세게 했는데 뭐 애도 엄청 성실하게 공부할 줄 알고 그런 애들이 막 또 사교를 보면 막 엄청 바르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대충 다 알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도 지금도 이미 50분 정도가 여기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충 한 6, 70명 정도는 제가 상담을 합니다. 부모님들과. 그러면 되게 많은 이제 최상위권에 대한 정보들 누구는 이렇게 공부한다던데요. 저거는 저렇던데. 그러면 이제 적당히 옳고 그름 뭐 이거는 소문이겠구나. 이거는 진짜겠구나. 저도 대충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고 당연히 부모님들이 이제 이래저래 돌고 있는 소문들 많을 거예요. 누가 뭐래더라. 누가 뭐래더라. 아마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렇게 보면은 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성공을 한 애들이 네,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언저리를 하는 일종의 뭐 말도 안 되는 특별한 노하우 이런 거 그냥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요.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자습 분위기, 기숙사 분위기 어떤지 아시나요? 집에서 통학거리가 멀다면 기숙사가 낫겠지요. 자, 제가 그 센텀파크 넘어가면은 웬만하면 기숙사 있으라고 보통은 권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산은 특성상 특정 시기가 되면은 너무 막혀요. 네. 그 아시잖아요. 광안대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자습이 어떻게 하는 식이냐면 교실 하나에 자습 감독 학교 자습 말입니다. 학교 자습. 교실 하나에 자습 감독 쌤이 한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분위기 이게 어 요것도 예를 들면 기숙사 야식팸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남고 기숙사여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들끼리 야식을 먹어도 되는 구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사감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11 시까지 들어가면 처음에 11 시까지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보통 12 시까지로 끊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도 이제 사람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도 사람인지라 이게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애들을 잡아야 되는 사이클, 뭐 아닌 사이클 이렇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애들한테 엄청난 그 빡빡함의 강도를 잣대를 들이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웬만하면은 기숙사 통학거리가 멀면 기숙사를 좀 추천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습 분위기든 기숙사 분위기든 편차가 매우 심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일반고보다는 매우 좋은 것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반의 한 30%는 딴짓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습이든 기숙사든 30%나 딴짓을 한다고? 보통 일반고는 90%가 딴짓합니다. 네, 그렇게 치면 엄청 좋은 학교죠. 대박 학교입니다. 해운대고. 네, 그리고 1컷 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충 보통 98에서 100점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예 어려우면 그냥 누구라도 틀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두가 하나 틀리면은 그건 100점이 100점이 아니라 95점이 100점이겠죠. 네. 그래서 1등급 컷 점수는 보통은, 그러니까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98점, 작년 1학년 1학기 90 이제 또 98점, 6등 컷이었습니다. 98점 작년에. 21년도에는 22년도에는 그 1등이 저희 학생 한 명이 99점. 네, 요게 이제 3명 공동 1등 3명. 네, 그다음에 98점, 97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카운팅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98, 97 언저리였을 거고, 그리고 객관식 하나를 틀렸으면 얄짤없이 2등급이었을 거고, 주관식에서 뭐 하나를 잘못 적어서 통째로 날라갔다. 뭐 예를 들면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했는데 이게 막 두 개가 막 허근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보통 애들이 적으면 그냥 중학교 때 적던 대로 적으면 그냥 실근만 적어요. 허근을 안 적고. 그러면 4점이 날라가는데 4점 날라갔으면은 뭐 1등급은 아예 물 건너갔고, 네, 2등급 또 실수를 딴 거 안 했으면은 네, 그 2등.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뭐 엄마는 이걸 왜 틀렸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너 이거 허나 그걸 틀리게 해요? 이거 막 진짜 이렇게 된다면 그게 그런 게 두 개면은 3등급이고 한 개면은 2등급이고, 그리고 여기에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그리고 실수 한두 개 했다? 3등급이고. 그쵸? 네. 자이 마더텅 둘 다 해야 되는지 한 권을 여러 번 저라면 자이 마더텅 둘 다 합니다. 근데 학기 중에는 그냥 4점짜리 마더텅 기준으로 별 4개, 5개만 하면 되고, 자이 기준으로는 별 3개짜리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애들 상담해 보셨을 때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수준이 어떤가요? 어, 그 해고 애들 못한다, 3등급이면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4년 전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해고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점점 떨어지다가 막 미달 나고 막 난리 나고 이때 이제 한 4년 전 1학년. 네, 그때가 거의 제일 못했던 것 같고, 3년 전 1학년? 네, 그때 언저리가 제일 못했던 것 같고, 올해 1학년, 작년 1학년, 재작년 1학년 계속 올라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등급이 안 나와? 와, 진짜 억울하겠다. 라고 생각한 적은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의대를 입시 결과가 좋아? 이렇게까지 의대를 많이 가? 와, 진짜 계속 해고 계속 더 좋아지네? 이런 케이스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비 고3도 있고 예비 고2도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 고2 기준으로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고3 자이스토리 수투, 블랙라벨 수투, 내신고쟁이 수투를 기본 교재로 하거든요.
요 정도를 예비 고2가 현재 하고 있으면은 4등급, 3, 4등급 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1, 2등급 하는 애들은 제가 따로 숙제랑 뭐 이것저것 덧붙였어요. 뭐 자사고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화 기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보다 엄청 높죠. 그래서 수학 상하 블랙라벨 정도를 풀 줄 알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예전에는 3등급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네, 그렇게까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뭐야 이거랑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도 어차피 외부에서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많이 나와봤자 서너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킬러 문제는 그 대충 맞춘다 치고 그 부교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지가 너무 중요한 안건이라서 공부를 얼마 안 하고도 3등급, 2등급권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엄청 개꿀 2등급 받기, 3등급 받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3번쯤 수상을 한 3번쯤 돌린 애들은 다른 거 뭐 너무 막 갖다 붙다 막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부교재라도 엄청 열심히 하면은 네, 등급이 생각보다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벌써 1시간 반이 넘어갔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현역 학생이 올해 기준, 그러니까 이번 애들 기준으로 어, 학교에서 말한 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복 빼면은 26명 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26명이면은 2등급 인원수보다 많아요. 중복 없이. 그쵸, 엄청나죠. 근데 이번에 의대 간 애들보다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들이 공부를 더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운이 엄청 작용합니다. 최상위권 수업 시험 안에서는. 왜냐면 수시로 붙어놓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최저 미끄러져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진짜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수까지 포함하면은 이번 애들 기준으로도 50명 넘게 갔는데 내년 후내년 하면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 거고 그러면 진짜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50명까지라고만 쳐도 거의 3, 4등급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 3등급 받았는데요. 엄청 잘했네. 4등급 받았는데 엄청 잘했네. 그렇죠. 수시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저는 이게 실제로 들은 사람이 아닌지라 수시로 현역 의대 몇 명 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면. 네. 그리고 뭐 센텀고, 뭐 양문고 이런 데도 요즘은 진짜 교육 인플레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 네, 진짜 다들 공부를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지 중위권은 진짜 공부를 훨씬 안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감정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담백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어, 일반고랑 차이가 없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해고가 의대를 아예 많이 보냅니다. 네. 네. 센텀고등학교가 이번에 네, 제가 가르친 애도 부산대 의대를 수리논술로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 어떻게 그래서 막 이게 제가 서술형을 워낙 빡세게 대비를 하니까 그냥 너 논술 한 적 없잖아요. 저는 쌤이랑 서술형 대비한 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서 고맙게도 제 공으로 좀 많이 돌려줬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예 올 1등급 받아서 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학원의 고3 선생님 김준호 선생님 애들 6월 평가원 때도 그렇고 9월 평가원 때도 그렇고 2등급이 아무도 없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한 명 있었거나 없었거나 그래가지고 네, 애들이 들어올 때는 근데 다 1등급인 상태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애들이 고3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의대 양 말고 의대 진학 인원수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너무 많으니까 말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및 뭐 등등등을 보내는 메이저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지? 삼룡이 뭐 인설이 뭐 오대의대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의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최상위권 의대 가는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저랑 한 5, 6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연락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수업을 듣든 말든 5년, 6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부모님들이 꽤 있거든요. 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부터 온갖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레이스를 펼칠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걔네들은 근데 네, 걔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해고가 얼마나 잘 받쳐줬다 안 받쳐줬다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람으로 보면 그게 완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해고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걔네들은 어떻게 갔어도 뭐 그럴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이 너무 큽니다. 네, 속 시원하네요. 네, 이게 해고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해고도 이번에 보내지 않았나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수시로 보냈다는 것 같던데. 다른 일반고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너무 많이 보내서 그렇지 한 명인가요? 아, 네네. 근데 걔도 보면 그쵸 그, 저 원래 잘했잖아요. 네, 고1 올라가기 전부터 뭐 해강고 간 애도 그렇고 동문여고에서 간 애도 그렇고 그쵸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청원고 간 애도 사하과 사람이었나 하여튼 뭐 다녔다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야기 들어보면은 수능 만점 받은 애도 보면 뭐 어쨌든 그건 뭐 너무 썰이고 하여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좀 잘 알고 공부하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눈앞의 점수를 쫓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 왜 자꾸 더 들어오시지? 이게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이거 네. 네. 고쟁이 예를 들면 해운대고 예비 고1 말고 예비 고2나 그러니까 예비 중3이나 예비 중2는 고쟁이 여러 번 돌린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고쟁이 했으면 위로 올라가십시오. 뭐 블랙라벨이든 TOT든 이렇게 뭐 기출 문제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쯤 됐을 때 예비 해고 학생들은 일품이나 고쟁이 보면은 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스텝 3, 일품 같은 경우에는 도전 문제,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저희 이제 해고 담당 선생님이신 물론 저도 하지만 차민규 선생님께서 차민규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1학년 올해 1학년 1학기도 일품이 부교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품에 보면 최고 수준 문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답지도 되게 구리고 문제도 구리고 그냥 다 구립니다.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엄청 어렵고 구려요. 엄청 근데 이게 학기 중에 풀려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요 차민규 쌤이 저희 학원에 이렇게 일품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자세한 풀이 이렇게 되게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풀이가 되게 길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요거 한 번씩 몇 문제 안 되거든요. 다 해봤자 한 30문제. 네, 이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품 수학 상하에 대해서 최고 수준 문제 정도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일품이 부교재였기 때문에 일품에서 있었던 수학 상 최고 수준 문제가 기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변형 문제 잘 만들어주는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 없고요. 네, 뭐 고2, 고3용이면은 수특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 같은 경우는 족보닷컴 보시면은 수프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수상 들어가는 초6 아이도 테스트 후 수업할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 지금 센텀점 제니스점에는 TO가 없거나 조금 있을 거고요. 해고점은 지금 대기가 한 20명은 될 겁니다. 잘하는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레벨별로 반이 나뉩니다. 그리고 그 반 이동은 굉장히 냉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겁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요즘 너무 전투력이 없어요, 애들. 정신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물론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 정신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일품의 고난도 기본 문제보다 최고 수준 중등 고등 다 잘 풀면 그냥 다음 심화책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겨울 방학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기 되면은 고난도 문제 그다음에 일품의 고난도 유형이랑 실전 유형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굉장히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서술형으로 잘 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신 김에 왕창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해고 국어도 가르쳤었고 해고 영어랑 해고 과학도 가르쳤었기 때문에 예전에 매우 예전이지만 네,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요거는 통과 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네, 요거는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핸드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확동기하 다 해석하는 애들이 있기는 하던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확통은 만약 굳이 확통을 해야겠다 치면 확률 부분 맨 초반에 H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항 정리 정도까지. 그러니까 진짜 다 한 애들 있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받은 애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뭐 확통기하를 다 해버린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학교에서 시험을 안 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선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굳이 TOT 상하했는데 수 원투 지금 봐도 될까요? 수상하 심화를 계속 더하는 게 나을까요? TOT 상하할 정도면은 수 원투도 한 두 바퀴 좀 본 거 아닌가요? 네. 미적 심화까지 했으면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적당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진짜 1, 2, 3등급 안에 바글바글할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무섭죠. 무섭습니다. 수학은 미적이 기본인가요? 아니요. 기본이라는 개념은 없고 조금 더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2시간씩 할 만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한 개 학교의 어떤 수학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TOT 상하했는데 수 원투를 지금 봐도 되냐? 어, 아마 지금 미적 심화까지 했으면은 기출 고3 자위 수 원투 미적을 한 상태일 테니까 수 원투에서는 아마 엔제를 풀게 될 겁니다. 아니면 한한수를 하게 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저라면 수투 한한수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수투 미적 한한수 정도 보고 그다음에 수상하에서는 기출 킬러 4점짜리를 놓고 서술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 제가 네 저희 학생의 예비 경쟁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학은 미적이 기본인가요? 요게 기본이란 게 되게 웃기죠. 이게 기본이라 하면은 안 한 애들은 기본도 안 된 거냐 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미적 했다고 해서 1학년 1학기 수 상하하는 거를랑 뭐 솔직히 뭐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그쵸. 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미적까지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냐면 해고는 1학년 1학기 제일 바쁘고요. 그 다음으로 바쁜 게 2학년 2학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미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빠요. 그리고 미적이 시험 범위가 수능이 다루는 미적분보다 해고에서 다루는 미적분 시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뭔 말이냐면 수능에서는 응당 안 나오는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진 교과 과정들 혹은 미방의 내용을 조금 가져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왜냐면 고쟁이가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여기 지금 학원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미적분 내신 고쟁이가 부교재잖아요. 그러면 미적분 내신 고쟁이에 보면은 바이오 스트레스 정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실제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럼 그걸 안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산대 의대 논술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미분 방정식에서 2번 미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요게 솔직히 나왔잖아요. 네. 21년도 부산대 의대 논술을 보면. 근데 그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해고 기출에서 그냥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거를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영역까지도 해고 2학년 2학기 미적에 보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학교랑 내신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버리니까 수능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미적을 안 하고 올라가면은 여름방학 그 짧은 시간에 미적 개념을 봐. 미적 센을 봐. 그 다음에 고쟁이를 봐. 자이스토리를 봐. 그 다음에 뭐, 중급 문제집을 한 개 더 봐. 블랙라벨을 봐. 그럼 7, 8권이 되는데 그 7, 8권을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권 정도는 하고 올라가야 그러니까 최상위권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고가 워낙 베리에이션이 심해가지고 네. 왜냐면 이번에도 제가 해고 이제 1등급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이제 종합 1등급도 있고 종합 2등급도 있는데 근데 종합 2등급 판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5등급이었는데 이제 2등급 완전 1등 먹은 애 그 학생도 보면은 미적 선행을 아예 안 했어요. 미적 선행을 아예 안 했는데 그래서 2학년 2학기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는 여름방학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냐?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지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미적까지 했는데 2학기부터 상하만 계속했어요. 미적도 같이 계속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1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1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 열어주세요. 저는 열긴 여는데 추천하지 않는데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근데 수요가 많으니까 열긴 엽니다. 근데 쓸데없어요. 어차피 2학년 올라가는 수투 대비할 때 미적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안 열어주면 마치 다른 학원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는데 그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도움 안 됐잖아요. 뭐 당장 수원도 뭐 솔직히 뭐 예를 들면 뭐 개판인데 근데 무슨 뭐 미적은 미적이야 얼어죽을. 네, 그래서 2학기부터 상하만 계속 했으면은 수원투 미적을 좀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1월, 12월 사이클이면,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기말을 빨리 치니까 그때면 그래도 수원투 미적 한 번쯤 이렇게 보고 그 수상을 1, 2월 달에 하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진짜 애 그 다니는 학원이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지금 좀 애매합니다. 심화서 기출서 2번씩 하고 일품 고쟁이 이해도식 하면 바이블도 지금 여러분 볼까요? 저희 이번에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이블 실력 따지기만 도는 반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추천을, 그러니까 지금 제 반 매운맛 애들한테 추천을 안 하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바이블도 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적으십시오. 이거 뭐야, 어, 바이블의 유제 보면은 개념 넓히기라고 있습니다. 개념 넓히기.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보면은 실력 따지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넓히기와 실력 따지기를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바이블을 이래독할 수 있을 겁니다. 고쟁이도 일품 고난도 유형과 일품 실전 유형 그리고 최고난도 유형 요거 세 개만 다루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5번씩 본 애들 기준으로 일품이랑 바이블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학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또 여쭤보십시오. 네, 9시까지만 딱 질문 받고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실 해고 요거는 진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계속 이제 크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완전 기출 킬러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1등급이 나오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충분히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깊숙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전반적으로는 실패 없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좀 잘 안 됐던 사례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그래도 중학교 때 전부 다 A를 받고 과고를 준비했고 혹은 뭐 KMO도 했고 아니면 뭐 등등등 뭐 문제 이렇게 했고 우리 애는 착한데 왜 3등급일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 하나 때문에 쭉 미끄러지는 게 해고 등급이기도 하고 네. 서술형은 마플 시너지로 공부할까요? 그 3회독 그러니까 수상화를 한 3권 정도 푼 애들 기준으로는 마플 시너지에 보면 마플 시너지 서술형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술형을 공부를 한 다음에 답지를 보고 서술형 공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권 이상 봤다 그러면은 기출 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마더텅에 보면은 별 4개 5개 정도 되는 문제들을 실제로 어떤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로 왜냐면 기출 킬러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고 1년 동안 시험 치면은 기출 킬러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한 문제하고 2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차피 기출 킬러는 공부를 할 거고 서술형 연습도 같이 할 겸 해서 네, 기출 킬러로 서술형 공부하면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빡빡하게 서술형을 공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나요? 빨리 꺼야 되는데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네, 저희 카페고요. 어디 갔지? 서술형. 서술형.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이 끝났습니다. 서술형. 주제별 특강 말고. 서술형 모음이라고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게 22학년도 해운대고 서술 모음 답안. 어디서 감점 시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다 적어놨고요. 이런 거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뭐 서술형 모음이다, 어쩌고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감점 요소 이렇게 적었으면 감점, 저거 했으면 감점, 뭐 이런 감점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봐주기 힘들어요. 저희 학원은 이제 그냥 워낙 조교가 많아가지고 네 그냥 다 봐주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조교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조교가 많다는 거는 수업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서술형 채점 기준표들이 있어요. 이거 다 자사고 서술형 들이거든요.
보고 실제로 공부를 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당황할 만한 서술형들. 네, 요거 해고 기출이죠. 요런 것들. 요거 수학하 서술형이니까 하나 풀어 보세요, 요거. 네. 네, 요런 것들. 그리고 해운대고 기출문제 저희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때문에 무슨 학원을 선택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제 수업 시간표 이런 거 하나도 오픈 안 했거든요. 저는 그 딱히 굳이 영업을. 네. 서술형, 그러니까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저희 학원 애들은 서술형을 좀 빡빡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에서 그냥 준비한 거 서술형 준비한 것만으로 가지고 이번에 부산대 의대 논술 전형 뚫은 애도 있고, 네, 따로 논술 이렇게 준비 안 하고도. 그쵸. 네, 그만큼 저희가 서술형 진짜 신경 엄청 써서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아까 서술형 아까 이렇게 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서술형 쓰고 채점하고 이렇게 저희 하는 거 수천 장 있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한 명당 몇백 문제가 될 거고, 네, 이거를 다 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이렇게 코멘트를 다 합니다. 학기 중에. 그리고 해고는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권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된다, 2등급권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상화 블랙라벨 정도까지 풀었으면은 뭐한 3등급권까지는 4등급권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 5, 6등급부터 갑자기 너무 팍팍팍 떨어져 가지고 점수들이, 평균 점수는 이제 그 학교 알림이 나오는 평균 점수는 수행평가 합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네, 수행평가 제외하면은 50점대가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기출문제. 그냥 이걸 제가 저희 이번에 카톡방에 올려드릴까요, 이거를? 다 나가셨네. 네. 좀 귀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 카페에 그냥 해설 강의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숨길 게 뭐 있어요, 이게 그냥. 22년 해운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다음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어차피 수상하는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이기 때문에 요 정도 올려드리면 될까요? 21년 것 올려드릴까요? 21년은 한글 파일, PDF 파일이 없네요. 한글 파일. 그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네네. 한글 파일 다. 네네. 네, 그 한글 파일은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학원들에서 자꾸 자기들이 이거 타이핑 저희가 다 일일이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되게 힘들어요, 타이핑하는 거. 그래서 그냥 시험지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힘들고. 수행평가도 말씀 안 드렸네. 정답 카페 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행평가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던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고 수행평가 워낙 빡빡하게 애들 봐줬어가지고 그 어, 어, 코로나 이후로는 뭐 책 같은 걸 하나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상하라고 치면 이제 그 교과 과정에 맞는 뭐 예를 들면 수학 하에 집합이 있으니까 뭐 집합 관련된 뭐 책이나 주제 같은 걸 하나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 보고서는 언제 적느냐? 학교 수업 시간에 날짜 딱 정해가지고 적습니다. 네, 날짜를 딱 정합니다. 어, 그래서 미리 그거를 적당히 적어보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딱 적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또 학교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제 적기로 했던 보고서를 수업 시간에 적습니다. 왜냐면 대필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대필 해달라고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은 줍니다. 근데 저 맨날 한 5년 동안 대필 안 한다고 이야기를 대필 해준 적도 없고. 근데 왜 자꾸 대필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 그 업체를 쓰십시오. 저 쓰지 말고. 네. 제발. 네. 수행을 많이 도와주긴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수학 수행평가할 때 주제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잡아줍니다.
이 자료도 엄청 많은데 좀 보여드릴까요? 해고, 해고 수행평가, 수행평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써서 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수학 원이잖아요. 수학 원이면은 수학 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아니면 이런 주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넌 요 주제를 해볼래? 뭐 수행평가 공지사항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해주세요. 이런 공지사항들 뭐 많습니다. 네, 이런 뭐 이런 논문을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건 하는데 근데 제발 저 대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필 안 한다 하면은 가격을 올려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격을 뭐 대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가 더 큰 돈을 마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더 큰 돈을 주도 안 합니다. 네. 제가 되게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받고도 안 해준다고 하면서 뭐라 뭐라 하시는데 그건 돈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안 한다니까요. 네, 대필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제대로 된 공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안 꺼지네.